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사기 전에 상담받는 선상위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황민혁 전문가님.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주말 내내 이제 강연회를 돌아다녔는데 강연회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쁘게 지냈죠. 네. 하고 나면 어쨌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 좋은 정보를 또 가져가셨다고 해서 저도 뿌듯한 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항상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식 좀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책가방이 긴 건 아닙니다. 맞죠? 가방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뭐냐면, 집중할 때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주말에 강연회를 1시간, 2시간 참석해서, 또 집중해서 오셨던 분들은 또 남은 시간을 또 여유있게 또 보낼 수가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노셨던 분들은 오늘 또 시장에 집중하시면 그만큼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시장이 큰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황미영 멘토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 0.16% 하락한 210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월요일장 초반에 약세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이 3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0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하락하는 장에서 36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현재 0.3% 지금 하락한 132만 2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0.9% 하락 중,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3.8%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현재 1.34%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날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블록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긴 했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0.65% 상승, 포스코, 신한지주 소폭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입니다. 0.74% 하락한 26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1.6% 정도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SK텔레콤 소폭 강세 0.9%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는 1.4% 정도대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1.75%대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그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해줘야 거래소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9억 원 정도의 매수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좀 월요일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그 가운데서 미국의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보합권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0.3% 시장에서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이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 95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88.6 정도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그 부진이 국내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지표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결국은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개별적인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여전히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종목들의 움직임, 실적을 잘 발표했을 때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실적이 부진했을 때 또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따라서 지수에 대한 흐름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적인 부분으로 뭐 대상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갑자기 좀 급락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뭐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부진을 거듭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조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요. 자, 코스닥이 701.84포인트 나타나면서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3.56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현재 한 0.5% 정도 빠졌는데, 자, 700선, 제가 볼 때는 지지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돌파가 한 상황이고, 오늘,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전략 호강의 장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의 수급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텐데요. 기관은 9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도 동참하고 있죠. 19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318억 원의 매수세만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1.08%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0.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거의 뭐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죠. 14.5%대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산성 LNS가 2.8%대 강세, 그리고 코미팜이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자, 바이오로메드가 오늘 3.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104,900원 나타내면서 오늘 13,600원이 오르는 모습이고, 자, 뉴스 한번 같이 본다면 신약이죠. 신약의 그 FTA 3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가 다시 한번 갔는데,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이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9.18%대 하락을 하면서 9,990원으로 1,010원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자, 왜 빠질까요? 바로 더딘 회복, 실적 회복세라는 거죠. 그러면 신저가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자,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말라리아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한번 연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들썩들썩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창 더울 때는 사실 우리 어때요? 바이러스 균이 잘 없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엑세스바이오, 자, 이 주가 추이 우리가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코스닥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사실 그 간밤의 뉴스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꾸준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신흥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중국의 소비 확대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이라는 큰 국가 자체를 우리는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유럽 시장도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답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고지부터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이렇게 1시간 지나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저희의 종목 상담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황미익 멘토님. 네. 네, 오늘 시장 전망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역시 전략 후강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본인의 종목이 지금 오르고 계십니까? 자, 시장 오늘 오전부터 빠진다고 팔진 않으셨나요? 자, 팔으셨으면 지금 조금 후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선상담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텍셀레트컴 매도해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예스. 이제는 조금 팔 때가 됐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셀레트컴. 자, 텍셀레트컴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 파는 거 아니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텍셀레트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분이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정확하게. 자, 2,61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자, 이런 자리는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말씀을 드리죠. 뭡니까, 이게? 네,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전형적인 이제 개인들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거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라니까 왜 계속 고점에서 매수를 하세요? 텍셀레트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가장 쉽게 속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차트가 이렇게 딱 돌아서면, 자, 이거가, 우리가 교과서식 그 공부에 너무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폐가 생기는 겁니다. 책에서 보면 어떠냐면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찍고 이러니까 이제 와, 이제 가는구나. 예. 가는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돌파가 가는데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급하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때 살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이대로 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손절가는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밑에서 잡았던 물량에 대한 가격 권역을 보면 어때요? 지금 요걸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주봉을 한번 이렇게만 보시면요. 가격을 잡고 들어가는 단위가 어디냐 하면, 자, 지금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1,900원, 2,000원대인데, 2,000원대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요 자리예요. 2,000원. 요 자리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군가 뽑아내는 봉, 세력봉이라고 하죠.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죠. 자, 그럼 요 봉을 기준으로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요 자리까지. 요 밑에가 이제 매수 구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오늘 자리에서 밑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죠. 왜냐?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요렇게 요 공간은 뭐예요, 지금? 매수에 의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서는 매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위에서는 어때요, 지금? 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양봉이 세 개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주포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체크를 할 수 있고 많이 들어왔다면 한번 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세 번째 박스권 돌파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잡아야지 큰 시세 분출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누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근데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 이렇게 매매를 하되 나머지 1명이 저처럼 밑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렇게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시청자님 2610원. 자, 이런 식으로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최대한 밑에 권역, 매집을 이루어냈던 권역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게 갈 것 같아도 절대로 급하게 안 갑니다. 주가라는 걸. 그리고 설령 이 주가가 날아간다 한들 어차피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를 지금 이만큼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우리가 사이버머니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빠졌을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바꿔서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빠지면 그래 2,000원 깨지면 팔아야지. 대신 2,150원 샀기 때문에 6% 이상 빠지면 무조건 정리하겠다. 대신 올라가면 2,700원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들고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응? 어차피 빠지면 4% 5%고 올라가면 뭐 20%죠.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합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만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에서 삽보니까는 내려올 때마다 이제 걱정되고 이게 올라가도 아직까지 이거는 부족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나갈 때 이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빨리 이까지 올라와야지 이제 본전인데가 되는 거예요. 가격 단가를 조금 맞춰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의 트렌드와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트렌드인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단가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원이 손절 가격대입니다. 2,000원.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이 자리죠. 얼마입니까? 2,620원, 2,650원 자리가 1차적인 목표가. 그 자리를 돌파하면 그때는 2,900원까지 생각을 하고 홀딩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권역에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들, 저는 제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월요일날 필요한 부분이죠. 빙그레. 매도해도 될까요? 빙그레 웃으세요. 자, 여러분, 44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노입니다. 지금 현재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88,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고, 현재 가격이 87,60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는 조금 이제 떨어진 가격이지만, 빙그레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매도는 지금 아닙니다.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빙그레 쪽에서 관련 보고서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빙그레에 대한 의견 자체가 현재 보유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증권사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빙그레는 사야 된다. 실적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의 그 의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치하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빙그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역시 저는 실적이 일단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빙그레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은 분명히 있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빙그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바 아이스크림이죠. 바 아이스크림 가격이 15에서 1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빙그레 여름철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바로 또 빙그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효과가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그 전년도보다 또 그 전년도 계속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점차 여름이 조금 빨리 오는 그런 이제 단계에 놓여 있죠. 계속해서 이제 뭐 여름이 조금 더 빨리빨리 이제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온도 자체도 많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진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더위가 좀 찾아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낮 기온 일단 23도 정도의 23도 정도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빙그레 쪽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계절적인 그 성수기 진입 효과도 분명히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빙그레에 대한 그 투자 의견 강력하게 이제 또 매수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인데, 요즘 빙그레 쪽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바나나 우유죠. 그래서 뭐 명동만 가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고 다녔던 그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음식을 많이 들고 다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 그 바나나 우유 또는 메론맛 우유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그 매출이 정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편의점 쪽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결제하고 있는 그 제품 자체가 바로 바나나 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모멘텀을 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 역시 빙그레이기 때문에 계열적인 성수기 효과 진입,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당연히 매도가 아니라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목표 주가만 말씀드리면, 저는 중기 관점에서는 11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을 목표 주가로 보유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나나 우유는 왜 노랄까요? 바나나 껍질이 또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껍질을 먹는 근데 우리가 또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바나나가 속살은 이제 하얀데, 예. 우리가 그 하얀색과 이제 노란색을 비교해 본다면, 그냥 하얀색은 왠지 우리가 또 뭔가 덜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란 색깔을 또 덜 이제 받았으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시각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 본회적인 얘기인데, 그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곳 자체가 이제 노란색을 그거 하는 게 이제 착향 그 색소를 조금 첨가를 한다고 합니다. 노란색이 맛있어 보인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자, 중국인들이 뭐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난잡하게 잘 먹죠.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딴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코 매도해도 될까요? 819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노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팔지 마시고 지금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매수 가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한번 매매에 대해서 매수 가격이 한번 꼬여버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손해 구간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자, 요런 가격 분위기죠. 요거를 이제 보면 하단권이 요 가격이죠, 사실은. 요 가격대. 이게 중요한 봉이 이제 요런 봉이죠, 이제. 요런 봉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빠질 수 있으면 13,200원, 13,300원까지 뭐 빠질 수 있는 거고, 대신 올라간다면 그때는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한번 보고 놓고 보자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 상황인데,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70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가 증가했다. 그렇게 뭐 좋은 실적은 아니다. 이 말이고, 대신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27.5%, 27.8%가 증가를 했습니다. 캐파는 좀 더 커지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블루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와도 함께 병행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트렌드적 부분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지루하다는 걸 거예요. 지루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다가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더욱더 명확하게 매수가를 잡으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보유를 하신 전략이 필요하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면서 맥점 자리 한번 같이 보시면 16,000원 자리가 지금 돌파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단 권역 자리는 어디냐? 자, 하단 자리도 보이죠? 요 자리죠. 11,800원, 12,000원 자리고 1차적으로 상승하고 내려오는 자리 자체가 이제 또 한 번 더 여기서 잡아줬으니까 자, 가격 권역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12,500원 그런 자리인데 자, 보겠습니다. 12,500원, 13,000원. 자, 요 자리 보고 예, 보면 예, 맞죠. 요 봉이죠. 요 봉 자체. 요런 봉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봉입니다. 그러나 지금 권역에서도 지금 일단은 홀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격대 깨지는 가격 12,600원, 12,500원대가 손절 가격이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요 16,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쉽게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게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트렌드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녹아 있는 부분을 캐치를 해내셔야만 주식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중국인들에 대한 얘기, 제가 순간적으로 말이 조금 쉽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종근당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212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보유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제가 과거에 이제 종근당 기업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근당 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종근당을 100% 자회사 편입을 위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주식을 이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회사 편입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죠. 100% 자회사 편입을.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종근당 홀딩스와 종근당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의견 자체는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매수 의견까지 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일단 종근당 홀딩스 쪽에서 가장 큰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자회사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같은 경우에 공모 그 기간이 바로 이제 7월 달에 공모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그 자회사가 결국은 주식시장 안에 또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종근당 홀딩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이벤트, 그 재료들이 너무나 이제 또 큰 강력한 재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서 본다면 종근당 홀딩스에도 종근당의 자회사 편입인데, 결국은 종근당 홀딩스가 실질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어느 정도 그 기반 자체를 또 국건이 지금 국건이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종근당 홀딩스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가 이런 이제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자회사의 그 상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종근당 홀딩스의 주가는 현재 시점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현재 가격이 79,700원 정도 자리죠. 28,400원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가격대가 정말 낮은 가격이네요. 28,400원에 현재 종근당 홀딩스는 79,000원이니까 오랜 기간 분명히 이제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종근당 홀딩스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그 시간 투자 대비했을 때 분명히 수익은 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종근당 홀딩스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순간적으로 또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죠?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 매수해도 될까요? 628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NO.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펜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뉴스 한번 또 한번 같이 볼게요. 펜엔터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라오는 단계인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부분 자체를, 이게 참, 쉽게 이게 사실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자, 주봉, 제가 월봉인데,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요 자리죠. 그럼 요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고, 요렇게 이제 보면, 이게 정말 가는구나.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주가를 요렇게만 이제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맞고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못 올라오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이게.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프 자체를 보고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 자체를 해석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 자체도 이런 종목군들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밑에서부터 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본인에게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은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실적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 추이도 올라가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인 시세 자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여기서 주가는 빠질 것인가를 봤을 때, 자, 주가 추이 자체를 한번 넓게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넓게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매집 자체가 꾸준히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집 꾸준히 이루어졌었고요. 자,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한번 뽑아내는데, 자, 이 봉 있죠. 5월 11일부터 치고 올라오는 봉이고, 5월 11일이 언제입니까? 자, 요 자리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자리 밑에, 요 가격권역이죠. 자, 6,800원, 6,760원, 요 가격대는 이제 안 내려오는 가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8,460원. 가격 이격이 얼마만큼 발생해 있나요? 자, 8,460원. 그러면 얘들의 매집 가격은 6,770원, 6,700원. 그리고 자, 5월 13일부터 어떤 뉴스 나왔는지 볼게요. 자, 5월 13일부터는 어때요? 뉴스가 또 나오죠. 펜엔터테인먼트 상한가 진입했다라는 거고, 펜엔터 겨울연가 2. 6째 상승, 4월 24일부터 뉴스 계속 나오면서 실적 얘기 나오고, 5월 15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을 힘입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누구다?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가 되겠고. 자, 그럼 밑에서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던 가격권역, 이 가격권역까지는 무조건 한번 내려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저런 자리에서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산다면 저는 이 밑에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시세가 붙었잖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손절 안 하고는 못 빼겨요. 지금 8,460원인데 많이 빠지면 6,700원까지 내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넘게 빠지는데 과연 손절 안 할 수 있을까? 손절하겠죠. 그럼 그 손절 한번 하면 또 그만큼 또 본전이에요.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우의 수로 지금 밑에서 6,700원대 매수를 했다면, 자, 올리기 전 타이밍이죠. 요 자리까지. 6,400원에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빠졌을 때.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신고가까지 가겠죠. 위에 자리 10,000원대까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 방법, 매매를 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도 우리가 근사치에 대한 매수는 잡고 들어가셔야지 마음고생을 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 지금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방송용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청자님의 계좌에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매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예.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가져갈 거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사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1년 이상 가져가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음 주에 수익이 나 있을까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참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6,700원대, 6,600원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빨강색을 보면 손이 간질간질거려요. 사실 이게 그렇죠. 사람이랑 저도 그렇고 사실 그 옆에 계신 황교안 멘토님도 그러실 거고 하지만 저희는 참을 줄 안다는 거고 시청자분들은 또 참을 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꼭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980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LG전자 현재 5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역시 0.5%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일단 LG전자에 대한 제 의견은요. 현재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보도록 하죠. 지금 LG전자 쪽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개인들만 남아있죠. 이건 결국 LG전자는 개인들의 무덤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LG전자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산다는 건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겠다는 의미겠죠. 지금은 LG전자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LG전자 말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도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제가 또 강력하게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이제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분 쪽에서 지분법 이익 쪽에서도 역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LG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LG전자는 지금 분명히 또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 자체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게 바로 패널에 대한 공급 효과, 특인데 또 애플 쪽에서의 어떤 패널 공급 효과가 또 발생이 됐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LG전자 쪽에서 신제품 출시된 그 G4, 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LG전자 쪽에서 신규 스마트폰 G4, 이게 이제 출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디자인하고 성능에 대한 유출 사고도 분명히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6 신규 출시되고 나서 국내 쪽에서 판매량이 별로 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해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약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과연 LG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G4에 대한 스펙, 역시 이제 디자인 훌륭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애플의 그 스마트폰 대비했을 때는 역시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따라서 저는 LG전자가 아무리 가전제품 쪽에서의 그 실적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스마트폰 쪽에서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LG전자는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57,500원이죠.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설마 그냥 현재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그냥 신규로 매수 의견을 물어봤을까? 저는 왠지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이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하면서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LG전자에 대한 LG전자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도 지금은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접근하실 생각을 하신다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신규 접근도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LMS요? 예.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19,000원에. 예. 40%입니다. 자꾸 내려가네요. 예. LMS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저는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는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뭐 일단은 벌써 이미 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굳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예. 지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LMS 같은 기업은 우리가 이게 퀀텀 답 TV라고 해서 이제 좀 더 해상도가 올라간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블루 필터라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소재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에서 보면 실적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원래는 실적에 대해서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는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뭔가의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다분하다라고 받아들이시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매출 자체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매출 자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단가 자체가 19,000원대지만 사실상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조절하고 거기에서 반등 자체를 크게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저는 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안 좋은 기업이라면 뭐 사실 그렇죠. 뭐 적자가 꾸준히 나고 이런 기업이고 뭐 시총도 낮고 이러면 우리가 야 이게 조금 빨리 그냥 좀 팔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꾸준한 실적적인 성장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처 자체를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주봉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듣기십니까? 예, 예. 그러면 오래 좀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에 조금 걸립니다. 예. 아. 시간에 조금 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 밑에 하단 구간인데요. 하단 구간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칭적인 부분을 찾는 부분이 많은데요.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피벗 이래 다다닥 피벗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구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에 대한 구간입니다. 이런 매집에 대한 구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상단 권역에서도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런 부분 대칭적인 부분에서 여기 밑에서의 거래량이 차라리 크게 증폭돼서 올라왔다면 그 자리 권역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익 실현 이런 빠져나가는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만 지금 상단 권역에서도 보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끌어올렸던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 수요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지금 차트 자체를 조금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 자리 자체 13,000원, 14,000원대에서 꾸준한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만큼 자, 이 기업 자체가 넓게 봤을 때는 이런 박수권이라고 놓고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거래량 저기 측면인데요. 자, 여기에 이 부분이고 밑에서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14,000원, 상단은 24,000원 이렇게 넓은 밴드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심한 밴드가 조금씩 한 개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와 저항권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주가 자체는 또다시 상승권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량 매집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자, 매집이 크게 이루어진 만큼 시세 본질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신용 물량을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신용이 5%가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신용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는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전화가 왔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문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고요. 두산 인프라코예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11,750원이요. 11,750원이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 아, 30%요. 예. 11,750원에 30%. 현재 가격이 11,000원 정도. 며칠 전에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샀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내려왔어요. 그럼 가장 예.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 이거 저는 방송에서 네. 두산 인프라고가 앞으로 좀 괜찮다. 중국에서 네. 잘 돼가 좀 괜찮다 네. 이랬어요. 들어갔거든요. 네, 예. 저번 주에. 아, 근데 지난주에 들어가셨군요. 예, 저번 주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 일단 궁금하신 내용이 그거죠. 주식을 이제 보유했을 때 과연 예. 수익이 날 수가 있을지 그 예. 여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자꾸 내려가니까. 네, 예. 이거 또 전에 900 얼마까지 9천 얼마까지 네. 갔다 하니까 네, 예. 몇 달 전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나 어쩌나 싶어서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밀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유는 바로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1분기 실적이 사실 감소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감소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지금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두산 인프라코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산 인프라코를 매수하면 거의 손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보유하시면 분명히 수익은 올 겁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의 어떤 영향도 있었습니다. 즉, 이제 미국 서부 항만 쪽에서의 파업이 있었고요. 이 파업 때문에 미국 자회사 밥캣 쪽에서의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파업은 다시 한번 파업이 끝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서방만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실적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 미국 자회사인 밥캣 쪽에서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가 중국의 굴삭기죠. 네, 중국에서 굴삭기를 판매를 하는데 이 굴삭기 그 판매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이었죠. 바로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통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이제 그 건설 장비죠. 그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굴삭기에 대한 판매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면, 이건 역시 주식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바로 이제 강하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로 보신 게 아니고 이 기업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보고 사셨다면 저는 국내 쪽에서도 역시 건설 경기 회복되고 있다는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역시 자회사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한 효과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단속이 밀렸다고 해서 이 기업을 지금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투자해 보세요. 물론 지금 사고 나서 사실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신다면, 네, 투자 인프라코어는 네,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가을까지 하고.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기간을 한정 짓고 보려고 하세요. 가을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말까지 한번 두고 보세요. 가을이든 겨울이든 연말까지 한번 두고 보신다면. 그냥 들고 갈까요? 네, 들고 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만 조금 더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까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에 제가 강연을 합니다. 자, 저도 둘이 같이 가면 좋은데
또 혼자 이제 일당백을 해내야 되는 입장인데요. 자,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저 혼자 강연을 합니다. 자, 인천 지하철 남동 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 인천 상공회의소 3층에서 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4월, 5월 숙률 100%. 자,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